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24절기 가운데 하나, 청명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고 남부 내륙 지방은 봄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안개가 끼겠지만 한낮은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명은 봄농사 준비 24절기 가운데 다섯 번째로 이제 봄밭 가리 절기로 하늘이 차츰차츰 맑아진다는 날입니다. 이제 봄밭 이제 밭가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네요.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찬성하고 권면하지만은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 입장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제대로 생방송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쯤은 통일된 견해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 6일 전입니다. 이제 또 내일 사전투표 시작되죠. 국민의힘은 초박빙 지역 55군데라는 입장이고 지역구 254개 가운데 우세 지역은 90석, 90석에서 10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은 뒤에 상승세다 이런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은 110석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49개 선거구가 접전 지역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밝혔네요. 여야는 모두 내일부터 실시되는 총선 사전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전 투표 목표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7%였지만 2년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36.93%, 거의 40%에 다가갔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은 조사 기간을 분명히 밝히고 지난 기간에 조사한 거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단 대표 어머니 부산의 웅동학원 이사장이죠. 이분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4.3 항쟁, 4.3 제주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자신이 제대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제주 추모 행사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불참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4.3 학살 후에는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위원장 양문석 후보 대출은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계속되고 있죠. 이화여대 총장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어제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외종손 그리고 고종황제 증손자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정지역구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고종이 여자를 너무 밝혀서 방마다 파티를 열고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전에 유튜브 방송한 내용이네요.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됐고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됩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 아직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이제 70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6,000세대 들어갈 거라고 서울시 어제 서울시가 개최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이 김정은 참관으로 무리하게 공수부대 강화 훈련이 지난달 중순에 실시가 됐는데 그때 강풍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25년 만에 7.2도 강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9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실종됐지만은 여진도 예상이 돼서 인명피해는 아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선박과 단체 또 개인에 대해서 단독 제재한 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경암동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 130여 명 잘 대피했습니다. 40년 전 35년 전에는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학교 이름을 밝혔는데 요즘은 동네 이름까지는 하지만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네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세속적 삶,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로 오늘의 화두를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06년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이 두 군데가 오늘을 불법 복사 방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복사를 사양한다는 의미로 한자로 사양할 사자, 복사할 사자 둘 다 한자로 사자죠. 4월 4일이니까 사 두 개를 해서 불법 복사 방지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법 복사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저작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오늘 녹색연합은 오늘을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 안 쓰는 날로 정했습니다. 1968년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이 많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뜻으로 오늘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습니다.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같은 사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우울증이나 잠 잘 못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정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해서 오늘을 정신 건강의 날로 정했습니다. 1970년 오늘 서울에 처음으로 콜택시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콜택시 굉장히 일상화됐죠. 2017년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죠. 이순덕 할머니 10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많은 삶을 살았죠. 2000년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한중 수교가 1992년 8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 8년 동안 처음으로 중국인 출입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날입니다. 24년 전이네요. 아닙니다. 2020년 오늘입니다. 4년 전입니다. 1968년 오늘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루터 킹 목사 39살 나이로 오늘 피살됐습니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성경 4장 4절 한 군데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삼세판, 삼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사를 좋아합니다. 동서남북도 사고 사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죽을 사자 생각하지 말고 동서남북 사자를 생각하면서 하루 긍정적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세상과 벗하는 세속적 삶, 우리가 거리를 두고 정말 거룩한 삶,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소중하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속적 삶,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오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